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시장은 한은의 금리 동결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죠. 특히 한은에서 3개월 내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력이 더해지는 모습 보였고요. 장중 고점 부근인 247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상방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TSMC에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체들도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7%대 상승분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장 초반보다 장 후반의 상승분이 더욱더 컸습니다. 1.8%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일의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710선 위로까지 올라온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피부미용 쪽 빨간불 켜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을 하루 앞두고 거래량이 한산한 모습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실적 쇼크에 따른 급락이 나오면서 다우조스 좀 크게 빠졌습니다. 1.3%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만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으로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무역 협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한 증시 브리핑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시장의 움직임 실시간으로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대응 전략, 종목명은 모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실시간 가이드까지 공략법까지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오늘의 공략주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부터 반도체주 회복, 그리고 다음 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전날 보였던 낙폭을 모두 거의 다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폭락세 보인 반면에 우리 증시는 반가운 소식들이 연달아서 들어왔습니다. 장 출발하자마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후 들어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호실적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켜줬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47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8% 상승하면서 711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였지만 기관이 3,450억 원대 순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40억 원대 그리고 470억 원대 물량 담아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또 이틀 만에 7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으로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죠.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이 한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면제하면서 올해 1분기 인천공항의 중국행 여행자 수가 24% 증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인천공항은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죠.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 공항뿐만 아니라 면세점, 그리고 관광, 호텔, 쇼핑 등 수많은 업종 실적에 웃음꽃이 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CJ 대한통운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 두 기업이 함께 물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똑똑한 AI 물류 로봇을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CJ 대한통운이 물류센터에서 어떤 작업에 로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든 로봇은 올해 말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해보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전국 물류센터에 순차적으로 로봇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업무 협약 소식에 양사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 보이면서 분위기를 이끌어줬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발표된 TSMC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도르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도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한미 반도체도 5% 넘게 급등해줬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는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기아도 보합권에서 살짝 웃돌면서 장 마쳤습니다. 방산주는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급등 이어가면서 역대 최고가인 81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동을 걸면서 이러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하락세 보였던 조선주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해줬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3% 넘게 급등했고요. 하나오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금융주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KB금융과 삼성화재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신한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는 1%대 낙폭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바이오주는 빨간불 켰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태양광 소재가 미국 상호관세에서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OCI홀딩스가 16% 가까이 급등했고요. 하나솔루션이 10%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혼조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다우존스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우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0% 이상의 급락 보이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 홀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애플만이 유일하게 강세 보였는데요. 1.4%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메타는 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전날 6%대 폭락한 데 이어서 3% 가까이 더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증시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러 호재의 강세 보였고요. 미증시는 아직 침체된 분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쉬어가는 한편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예정되어 있죠. 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가이드들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오늘 장 마감까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번 주에 또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또 금요일장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전략까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략 체크해 주시죠. 네, 실제로 뭐 오늘 시장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너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을 뭐 예측해서 뭐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당일날 시장이 좀 낙폭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개념으로 그동안 원했던 종목들 좀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증시가 이렇게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그 좀 전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과 한 3주에서 한 4주 내에 뭐 그 협상을 다시 한번 타결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그 주중에도 그 장중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미 증시 선물 시장과 홍콩 선물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근래 들어서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증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의 이 그 협상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사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산업들을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 약세장과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업종들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3주 안에 타결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잠시 전에는 중국의 해운사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결정이 또 나오면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이 관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 약세장을 계속 보이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업종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여서 우리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ECB가 또 금리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파월 내가 말하면 물러날 것이다. 또 이런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갈등을 야기하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도발, 발언 언제까지 좀 계속될까요? 그 원래 사람 자체가 그런데요. 네. 그 원래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 뭐 계속 뭐 임기 내에 계속 하겠죠. 그리고 또 중국에다가 입항 수수료, 중국 선박, 해운주들 입항 수수료도 부과한다라는 얘기하면서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좀 더 조바심을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내 네. 증시가 사실 이제 뭐 지금 글로벌 증시 영향이 매크로 증시 영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우리가 딱 그 우리가 말말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우리 장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은 그 3, 4주 안에 협상 타결하겠다. 네. 테이블에 올라와라. 자꾸 이렇게 버티면 네. 뭐 니들이 자꾸 이렇게 버텨서 관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때렸지만 네. 거기에 수긍을 했을 때는 그냥 여느 나라와 동일하게 이렇게 갈 거지만 네.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테이블에 네가 안 올라오니까 내가 올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중국이 지금 자원 무기화하겠다, 뭐 히토류나 이런 것들 무기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여기에 또 그 우크라이나에 또 가서 네. 전쟁 종식하고 니네 지금 그 매장돼 있는 에너지원 다 우리가 관리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장에 변화구가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어제 나스닥도 그렇지만 그 기존에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장을 가장 그 재작년 한 해 동안 힘들게 했던 재작년과 지금 올해까지 오면서 네. 시장이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이제 파월이라고 하면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 나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너 나가.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너 나가 하면 시장이 좀 반등했단 말이에요. 네. 시장이 좀 이거를 뭐 어떻게 확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 나가 했을 때마다 시장이 올랐는데 어. 어제는 또 그렇게 해도 사실 뭐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뭐 그 무역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금리를 마냥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인플레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파월이 말년이란 말이에요. 네. 말년이다 보니까 뭐 이게 더 시장에서 아무래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럼프의 그 중국 협상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와서 뭐 국내 증시도 아시아 증시처럼 그 선물시장처럼 급등 나왔던 선물시장처럼 오늘 시장이 그렇게 뭐 완전한 약세장을 연출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내 증시도 뭐 아무렴 오늘 혼조세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좀 공략 할 수 있는 업종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참 제가 고민되는 게 네. 시청자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을 때 네. 이게 뭐예요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네. 오늘 준비한 거를 아 저게 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와 같이 주식을 한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직접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이거를 잡아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좀 속된 말로 이게 빗대어서 네. 원래 요즘은 지금 뭐 사실 로또 가게가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네.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호황이었던 게 사실 로또거든요. 그래요? 네. 뭐냐면 사람들은 일단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뭔가 좀 한 기대하게 방을 노리나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그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장 전 이슈로 살펴볼 것은 경기 침체에 굉장히 경기 방어주로 등장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죄악주라는 테마로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술이나 담배, 카지노와 같은 이런 죄악주에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과 함께 관련 이슈들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주 관련해서 이슈 살펴주시죠. 자, 죄악주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래요, 그죠? 네. 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거 그렇죠. 사면. 근데 네.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술, 담배는 그쵸. 건강에 안 좋잖아요. 물론 저도 하지만 네. 그 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통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이제 흡연자와 네. 그리고 뭐 술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이 경기가 안 좋고 실제로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네. 오히려 술 담배를 끊기가 힘들어요. 더 많이 하게 그렇죠. 되나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카지노 같은 경우도 네. 뭔가 사실 한탕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뭔가 그냥 재미로 가기도 하지만. 그렇죠. 관광으로 네.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거기 뭐 이게 거의 뭐 직업화되다시피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마다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우리가 사실 주류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소주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아도 소주는 잘 팔린다. 술은 잘 팔린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전례 없는 이런 불확실성에 그 금리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사실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동결로 이렇게 좀 그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성장률도 경기 성장률도 지금 대폭 하향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사실 지금도 우리 시장 나가면은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를 방어하는 방어주들이 조금 더 그 떠오르는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에서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그 연이 2.7% 유지를 한다. 그리고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으로 이 관세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국내에도 어차피 이걸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동결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이 됐고 제약주는 사실 이제 그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 우측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요즘 강세입니다. 시장에서 왜 이게 막 정책주처럼 막 40% 50% 올라가서 강세가 아니라 네.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급락을 했다가 시장이 반등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 변동성에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앞으로도 사실 경기 침체에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들은 트렌드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냥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단기적인 뭐 상승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 경기 방어주들 지금 보시면은 카지노 같은 경우에 롯데관광개발이 20% 올랐고 지금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달 동안에만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달 동안 변동성 있을 때 종목 상승한 종목들 보면은 네. 100몇십 %씩 올라갔어요. 네. 네. 뭐 유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정책주 엮인 종목들은 거의 100%대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에 뭐 리스크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정치 관련주들은 사실 그 리스크가 엄청나잖아요. 네. 다만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는 좀 적을지 몰라도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게 골자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경기가 좋아질까요? 당장은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6개월 안에 좋아질까요? 6개월 안에 좋아지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방어주가 그 시장에서 대세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주식 시장은 안 좋을 때마다 네. 경기 방어주가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 관련주라든지 보험 관련주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제약주들도 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떠오르는 떠오르는 경기 방어주, 네. 이 제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 경기 방어주, 제약주에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시장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한은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경기 침체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이 담배 관련된 종목이 8% KTNG 올랐고요. 롯데관광개발 이달에만 20% 넘게, 파라다이스도 이달에 11%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장을 보일 때 이 경기 방어주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계신다면 다른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더라도 이 종목들 단기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또 차트상 흐름과 함께 살펴주시죠. 오늘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자, 저는 이제 제약주들 중에서도 네. 좀 카지노 업종으로 좀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5월 달에 한중일 모두 황금 연휴에 들어가면서 네. 이 특수성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뭐 다 많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카지노 업계를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VIP 그 회원들이 방문을 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고 사실 그때서 벗어나면서 사실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주긴 힘들었지만 근래 들어서 이제 뭐 VIP 회원들이 계속 그 방문을 하면서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노동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골든위크가 남아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그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엮여서 지금 뭐 엄청나게 그 휴일이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카지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그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사가 일반적으로 이런 황금 연휴 특수를 노린다고 하면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실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카지노 가서 누가 돈을 씁니까? 안 쓰지. 그렇지만 요즘은 또 반대의 생각.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카지노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한방을 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올해는 성장이 견조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 뭐 담배 관련주도 그렇고요, 카지노 관련주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장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차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뭐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크게 뭐 변동성을 준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왜 지금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는 사실 보시면은 고점 대비 뭐 그냥 완전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평가 구간이 맞고요. 그 저점에서 최근 들어서 지금 추세 변곡 시도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면은 그 자극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변동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지금 뭐 어느 구간에서 잡았어도 지금 이런 시장 변동성 엄청난 변동성에도 흔들림 없이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상승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따라 붙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추격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도 저점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그 카지노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 주가가 고점 대비 정말 엄청나게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추세 변곡 시도 후에 추세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린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잡았다라고 했으면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안전하게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종목 역시 지금 그 지수 대비 뭐 주가도 바닥이지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가로 우리가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근래 KTNG는 좀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등락을 했고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뭐 5%씩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중순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 보이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9만 5천원짜리 주가가 지금 11만 원까지 오는데 뭐 단기적으로 상승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라인 돌파 이후에 또 한번 지지라인 안착한다라면 이 종목 역시 우리가 경기 방어주로서 시장에서 지금 뭐 사실 어떤 특정인 하나의 말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이런 우리가 경기 방어주 같은 것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생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가 팍스통신망에서 이런 지금 현재 죄악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 속하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원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이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팍스통신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경기 방어주 카지노 관련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 종목이죠. 이달 들어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자리가 여전히 저점이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저점 매수의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고점 대비 조정이 많이 나왔고 현재 상승 추세를 살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관련해서 앞으로 이 한중일 황금 연휴 이 특수성에 따른 재료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미리 챙겨두신다면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까지 앞으로의 대응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KTNG 담배 관련된 종목이죠. 시장이 등락하고 빠질 때도 올해 3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장이 빠질 때도 견조한 흐름 이렇게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세 종목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진입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살펴볼 텐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관세 면제 소식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어떤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내 생산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골자가 아닐까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지난 정부 때는 사실 뭐 이번에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네. 이번 그 윤 정부 전 정부에서 네. 사실 친환경 정책들을 펼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나게 변동성 보여주고 급등 보여주고 시세가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그 정책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업종들은 사실 좀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조정이 나온 반면에 근래 들어서 이제 뭐 관세도 있고 뭐 이슈가 많잖아요. 시장에 악재도 많고. 그래서 이 태양광이 이번에 사실 이제 이런 그 호재를 달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를 달고 사실 이제 그동안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태양광 소재 생산은 그 자국에서 좀 어렵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원래 이런 거 잘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인정하고, 그리고 백악관 발표를 보시면은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관세 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태양광 핵심 소재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생산 불가능하다. 이거 한국 기업에 정말 그 전략적인 기회 열려 있다.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저가, 중국산 저가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뭐 중국산 저가가 그 세금을 내고 들어오면은 저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그 전략적인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결국은 이제 뭐 동남아 생산품, 미국 시장 수출 탄력, 이 전반적으로 그 중국산과의 차별화, 요게 이제 경쟁력 확보가 그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태양광 산업이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북미 진출하고 북미에 있는 기업들이 좀 줄을 잃었고, 국내 기업들이 사실 이제 중국산 저가 상품에 좀 밀리면서 사실 힘들었던 건 맞지만,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은 사실 이런 시기에 정말 뭔가 그 기회가 엄청나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을 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어제 하루만 해도 보통 이제 대표주들이 뭐 16%대 네. 이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오늘 정말 두 자릿수 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회가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 주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반적인 종목들 보시면은 거의 다 눌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그 대장주들 움직임을 보니까 중소형주들도 크게 움직이겠다라는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태양광 관련주들 기존에 정말 재미없고 루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조정받던 업종이지만 이제는 정말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우리 태양광 관련주들 공략하신 분들도 지금 뭐 이제 반등하는 기회니까 좀 물타기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살펴주실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미국이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그리고 웨이퍼와 같은 이런 것들을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또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기존에 좀 가지고 계셨다가 또 정책 관련 변동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고 지금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 3가지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3가지 종목은 일단 뭐 대장주 위주로 하나솔루션, OCI홀딩스 그리고 이제 신성 ENG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3가지 종목 외에도 정말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신성 ENG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고점 대비 엄청나게 낙폭이 큽니다.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요. 주가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사실 이슈가 이렇게 받쳐줄 때, 그리고 이런 거대한 이슈가 받쳐줄 때,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그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관세인데, 관세도 네. 면제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바닥이다.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신성 ENG 보시면은 저가에서 지금 수급 들어온 거 보세요. 거래량 실린 거 보세요. 그렇지만 주가는 그렇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이거 거래량 많이 실렸어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실린 거래량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닥에서 이런 윗꼬리가 달려주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봉인데 윗꼬리까지 길게 만들어줬다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있던 저항대 라인과 매물대 라인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매집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차트가 추세 변곡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뭐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정말 짧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종목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OCI 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반토막 났던 종목이에요. 반토막 이상 났던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 단기적인 시세 이후에 또 조정 들어왔죠. 지금 말 그대로 그 특정 구간대에 있는 매물대는 모두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횡보 이후에 주가 이제 증시와 더불어서 주가 조정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다, 바닥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급등을 연출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된 이슈들은 그 정말 관세를 비껴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차 부각이 되고 재차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뭐 대표주죠, 하나홀딩스, 그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 구간부터 추세 변곡 만들 때까지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실렸어요. 거래량이 지금 그 기존의 거래량보다 엄청나게 실렸습니다. 우리 주가 빠질 때 보시면은 주가 조정 나올 때는 거래량이 또 그렇게 많이 안 실렸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지금 그 매도 물량 나왔었고, 그 조정받는 시기 보면 거래량이 거의 말라 있었는데, 최근 저가에서부터 이 매수 물량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자리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보되 굳이 한 종목만 공략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몇 종목 추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비중 맞춰서 공략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다, 전략적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주 이제 현재 고점 대비 낙폭도 크고요. 관세 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슈도 가져갑니다. 주가 현재 바닥이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종목 3가지 가져와 주셨는데, 대장주 위주로 살펴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어제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조정 이후 반등할 자리에 놓여 있고 앞으로의 수급까지 쏠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신성 ENG도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실렸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주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요. 태양광 관련해서 꼭 한 종목만 공략하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태양광 관련주들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슈가 나올 때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대표님께서 공략 방법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전략도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0.1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46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0.43%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708선 지나가고 71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는 흐름 나타납니다. IT 투톱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바이오주들 지금 쉬어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요. 현대차와 기아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2%대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1% 넘는 상승,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주들 쉬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미용기기 쉬어가는 가운데 펩트론 오늘 강한 상승불 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 경구용 신약이 임상 3상 긍정적인 반응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면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여줬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출발 분위기 뭐 안 좋네요. 네. 다 말씀하셔놓고. 금요일장에서 네, 좋지 않지만 그래도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 테마들은 있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움직이는 업종은 있겠죠. 실제로 지금 증시가 그렇게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 네. 더 조정인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그 정책주들, 오늘도 보시면 정책주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프리오사 관련주도 움직이지, 그죠? AI 네. 관련주도 움직이지, 웹툰,
뭐 영상 콘텐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주들 위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네. 반등이 벌써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 코스피 반등 나왔네요. 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지수가 뭐라고 보세요? 지수요? 전체적인 시장의 그렇죠. 투심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수를 안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수를 안 보고 지금 뭐 빠지니까 그냥 빠지는구나,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구나. 이게 대부분의 보통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종목을 담을 때도요. 네.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을 하고 당일날 뭐 지금 그 상승 이후에 낙폭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인 바닥 구간이나 전체적인 지지 라인에서 요런 구간에 이제 종목이 빠졌을 때 종목을 좀 담아 보시는, 지수가 빠졌을 때 종목을 좀 담아 보시는 게 좋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급락 나온 이후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깨고 그 단기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반등할 때 종목을 담는 게 좀 유리합니다. 어쨌든 뭐 뭐 2, 3%라도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단타도 그렇잖아요. 그쵸. 주가가 눌렸거나 아니면 혹은 뭐 엄청나게 강세일 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된다. 지수가 좋을 때는 상승을 막 급하게 할 때는 상승 이후에 오늘처럼 혼조세가 미증시도 혼조세였고 국내 증시도 혼조세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는 반등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수가 빠졌을 때 종목을 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도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다행인 거는 이제 뭐 안전자산인 금 시세가 뭐 지금 현재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은 또 오늘 또 조정이 좀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지 뭐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기관하고 그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지금은 시장이 강보합구간 돌아섰습니다. 지금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그 일봉이나 월봉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낙폭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로 삼고, 시장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기회로 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수가 사실 그 과거의 지수랑 비슷해요. 2015년 때 지수랑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들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피 역시나 2017년도 이때랑 이제 지수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코스피도 역시나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등락, 지금 글로벌 증시에 의한 등락도 조금 뭐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도 지금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장기적인 투자하면은 급락을 맞는 경우들이 많겠죠. 시장의 네. 변동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로봇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로봇 관련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워딩을 깔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로봇 관련주도 우리 증시가 사실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증시도 아니고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증시도 아니지만 좀 짧게 보는 게 사실 지금 폼에서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단타를 하기에도 증시가 그렇게 유연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네, 시장이 이제 어쨌든 그 로봇화 되고 있다. 이제 뭐 사람이 사실 인력보다는 로봇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뭐 장기, 중장기, 단기에서 다 좋은 흐름 보일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개별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K 웨어러블 그 로봇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간에 이런 MOU 관련된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물류 로봇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래서 그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 뭐 감속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용 로봇을 제조하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많이 몰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내 한 6월쯤에 그 맞춤형 협동 로봇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퍼 로봇을 출시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엄청나요. 실상 우리가 그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은 실적이 그렇게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고 개발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분출될 걸로 우리가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그 상승 이후에 고점 떨어지는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 그 시세가 그 차트가 어느 정도 그 수렴되는 하락 수렴되는 이런 구간에서 사실 상승 저항대, 그러니까 추세선 상승을 돌파하는 경우,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세를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세적 변곡을 만들어줄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결국은 지금 바로 담아야 되는, 진입해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실리기 전에 우리가 미리 담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팍스통신망에서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들 지금 뭐 누구나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경기 방어주들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오늘 공략주까지 제가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자세한 전략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좀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이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감속기 기업이고 서비스용 로봇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 몰리고 있고요. 6월쯤에 맞춤형 협동 로봇을 출시할 예정으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헬퍼 로봇을 출시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의 흑자까지 기대가 됩니다.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표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팍스통신망에서 공략했던 STX 그린로지스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잡아보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도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10%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다양한 전략 챙겨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제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장 이제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대비하시는 또 다음 주를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 변동성 큽니다.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크고 우리 지금 그 팍스통신망에서는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타를 하든 뭐 종목을 공략하든 교육도 진행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 얻어가실 게 많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분 있다가 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QR 스캔 하셔가지고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오늘의 로봇주,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시장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